자, 이어서 앵커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룸이 주목한 단어는 덫입니다. 잔꾀를 부리다가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만 꼴이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의원이 이런 말을 했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2년에 국회로 한 걸음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우리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렇게 3번 두들기고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은 재적의원 중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법이죠. 당시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명 중에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찬성이 매우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사람은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고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던 국회에서의 몸싸움, 다수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야당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인데요.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왜 그렇다면 스스로 이렇게 덫을 놓았을까요? 법안이 마련된 시점은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총선 즈음이었습니다. 한 해 전부터 불어닥친 이른바 안철수 바람이 여권을 매섭게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인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칫하면 소수당이 될지도 모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앞장서서 만든 법안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선전한 새누리당은 지금도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고 세월호 이슈로 작동을 멈춘 국회가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처리한 건수는 0건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덫을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11명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 중 3명은 2년 전에 국회 표결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선진화법이 아닌 후진화법이라는 덫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애초에 덫을 놓은 장본인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었다는 증거다. 앤드류 카네기의 말입니다. 약속을 맺은 양쪽이 신뢰를 회복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법의 개정보다는 양쪽의 정치력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엄이도령,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친다.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남도 모르는 줄 아는 것 같은 어리석음, 즉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 속에 머리를 감추면 적이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겨울 숲속 꿩의 어리석음과도 같습니다. 방울 소리가 울린 곳은 국회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 일명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단 4분 만에 셀프 부결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국회의원 30명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어렵도록 막는 법안이죠. 몸싸움과 고성이 난무하던,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불렸던 지난 국회에서 지금의 여당이 주도해서 달아나온 방울입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에 이른바 민생법안들이 발목 잡혔다고 여긴 여당은 그 방울을 떼어놓고 싶었고 결국 그 방울은 지금 정치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 격렬하게 부딪힐 때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에 묶인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물론 국회가 정말 선진화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식물 국회였느냐에는 이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래 정부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 가운데 90%를 이미 통과시켜 주었는데 추가로 법안이 나오면서 막혀 있을 뿐이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죠. 여당은 여당대로 핵심 법안이 막혀 있으니까 뚫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국회 선진화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회의 후진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죽하면 그런 법이 생겼을까? 그 자신이 가장 앞서가고 모범이 돼야 할 국회가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서야 겨우 선진화된다는 아이러니. 여기에는 지금의 야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이 없었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젠 그 법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국회는 이른바 선진화됐다는 것인가? 하지만 그 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또다시 꼼수가 동원되는 것만 봐도 선진화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자신들은 귀를 막아서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엄동설안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방울소리는 무엇인가? 국회가 답답하다면서 대통령까지 장외로 나선 2016년의 대한민국.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고른 단어는 커튼입니다. 제가 과거에 100분 토론을 진행하던 시절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처음으로 출연한 노회찬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다. 국회 회의장에선 서로 물고 뜯고 으르렁대던 사람들이 휴게실에서는 형님 아우 하면서 껄껄 웃더라. 실제로 토론이 끝난 뒤에 아까는 당의 입장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 의견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도 있었고요. 김 의원, 아까 나한테 너무했어. 이렇게 농담을 건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장면들은 자주 발견되기도 합니다. 방송사 카메라를 앞에 두고는 호통을 치던 정치인들이 의원실로 돌아가서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고, 지금은 사라진 국회 몸싸움을 벌일 때도 목소리 큰 사람은 비난조, 키가 작고 재빠른 사람은 의장석 점거조, 즉 이른바 이제 몸싸움 포지션까지 미리 정해놓는다는 현직 의원의 후일담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은 엄연히 다르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신사답게 훌훌 터는 것, 어찌 보면 더 성숙한 정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과 사를 구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앞과 뒤가 다르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백봉 신사상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독립운동가인 백봉 라영균 전 국회 부의장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상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매년 10명의 가장 신사답고 성실한 의원을 골라낸다고 합니다. 작년도 수상자 명단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현재 여야 주요 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최고의 신사들이 국회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완구 총리 후보는 세련되고 깔끔한 매너로 유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며칠 전에 사석에서 나온 발언일 겁니다. 일선 기자들과 편안하게 김치찌개를 먹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었던 말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됐으니까 여기서 더 옮기진 않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헷갈립니다. 커튼이 올라간 정치라는 무대 위에서 내보인 후보자의 모습과 커튼이 내려진 무대 뒤에서 언론을 쥐락펴락하듯이 말한 후보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면 무대 위에 이완구 후보자를 만난 기자들과 무대 뒤에 후보자를 만난 기자들이 서로 다른 사람일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튼2 혹은 커튼 속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이 주목한 단어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무성했던 논란을 상징하듯이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무려 247명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대단한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물론 예외 조항과 시행 유예 등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법안에서 쏙쏙 빠져나가도록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김영란법은 통과됐지만 국회 문턱에 걸리거나 아예 문턱을 넘지도 못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그리고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 등입니다. 어제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법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수는 총 247명. 그런데 1시간 반이 지난 뒤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총 17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사이에 무려 76명의 의원들이 어디론가 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본회의가 마무리될 시점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의원들은 고작 51명에 불과했습니다. 다 어디로 가셨던 건지. 들끓었던 여론 때문이었는지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왔던 것에 비한다면 정작 법안 처리 의지는 설렁설렁했던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담뱃값 경고 그림 의무화 법안은 아예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끔찍한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건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다. 사실 복지위가 이미 논의를 마친 법안을 두고 법사위가 월권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이렇게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들이 관련된 김영란법 같은 법안에는 기를 쓰고 덤비던 의원들이 정작 다른 법안은 선거 때 이익 집단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설렁설렁 넘기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파행은 몸싸움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도 국회 파행이 아닐까요? 여당의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죠. 그러나 미안하다는 말이 미안하다고 들리지 않는 이유, 그건 왜일까요? 저희는 얼마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커튼을 주제로 해서 무대 위에 커튼이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의 정치인들의 상반된 모습을 지적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들은 무대 위에 커튼이 열리면 국민들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우고 윽박지르는 것까지 모두 말입니다. 그리고 커튼이 닫히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풍경이 생경하다는 어느 의원의 경험담을 전해드렸었죠. 혹시 76명의 의원들은 김영란법 투표가 끝난 후에 이제는 무대 위에 커튼이 닫혔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든 아니면 선거 때 표 생각해서 짐짓 피하고 싶었던 것이든 76명이나 되는 의원님들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국민청원 글은 얼핏 장난같이 보였지만 만드는 입장에서야 장난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사실 비하인드 뉴스는 뉴스룸의 마지막 순서이다 보니까 종종 시간에 쫓겨 아이템을 줄여야 했는데 그것이 서운했던 시청자 2,200여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솔직히 웃음도 좀 나왔습니다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청자의 요구. 아시겠지만 이후부터는 저도 좀 눈치를 보게 돼서 되도록 세 개를 다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 정해진 기간 내에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청와대가 직접 시민에게 답하는 대화의 창구.
물론 어떤 제안이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연예인을 퇴출시켜달라는 주장부터 중고 물품을 팔아달라는 요청까지 국민청원이 마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크다는 믿음은 모두가 작게든 크게든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올라온 글들을 들여다보면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입법마저 이끌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은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요구를 짐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 며칠 그리고 오늘 인터넷 포털 검색어 1위를 차지한다는 다름 아닌 그 국민청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국민청원에 의견을 올린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동시에 그 소식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한 많았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며칠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어떻게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서로 시작된 날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정치가 초래한 오늘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